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등 야 6당은 대통령 탄핵 추진과 내란죄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나온 종합배수지가 군산 일반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증설됩니다. 군산시는 98억 원을 들여 부업 용수량을 현 10,000톤에서 2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배수지가 증설되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라며 각계각층에서 규탄이 쏟아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추진과 내란죄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국정마비와 헌정질서 교란을 명분으로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긴급하게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도내 자치단체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당혹감, 혼란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산과 군산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중단하고 휴회했습니다. 도의회도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중앙당 소집으로 서울로 상경해 정례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시민들은 계엄 선포 자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군대가 투입됐던 영상을 보며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굴림을 하려고 그래. 나 뭐 다 내 아내라고 그냥 밑에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선명을 쏟아내며 대통령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내란죄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사유에도 맞지 않고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된 사회인데 뭐 전시 상태도 아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갑작스런 계엄 선포가 이뤄지면서 거세지고 있는 후폭풍. 대통령 탄핵과 하야 요구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추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망동으로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반민주적 작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참모들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며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 등 시군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어젯밤 11시쯤 비상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오늘 새벽 관과소와 읍면 동장까지 비상 소집하고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어 부서별 직원 10분의 1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새벽 4시쯤 해제됐습니다. 비상계엄령은 1980년 5월 18일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겁니다. 전북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35사단에 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오전 0시 30분쯤 육군 35사단에 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돼 대비태세를 이어가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후 오전 4시 30분쯤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35사단 간부 중심으로 초기 대응반과 위기 조치반은 소집됐지만 계엄법에 따른 지역 계엄사령부는 운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또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달 말 끝내기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연구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마다 유치 전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던 상황이어서 정부가 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식품진흥원과 익산시는 오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나온 엔지니어링이 맡았으며 내년 3월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농림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국비 등 105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짓게 되며 전국 최초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의 연구 거점 시설로 활용됩니다. 군산 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나온 공업배수지 증설 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98억 원을 들여 공업용수 10,000톤을 2만 톤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배수지가 증설되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월명산과 맞닿은 나운동 산자락.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땅 밑으로 4곳의 배수지가 묻혀 있습니다. 생활용수 3만 톤 3곳과 공업용수 10,000톤 1곳 등 모두 4만 톤의 용수를 젖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공업용수는 일반 산단 64개 기업에 하루 평균 4만 3천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 운영되다 보니 설치된 지 30년이 넘도록 청소를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경우 대비책도 없는 상황. 법의 생활용수는 1년에 2차례 상하반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업용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유지관리를 늘상 관리하면서 혹여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사전에 좀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부터 2년 동안 98억 원을 들여 공업배수지 증설을 추진합니다. 총 용량을 5천 톤 늘리고 생활용수를 공업용수 배수지로 일부 전환합니다. 또 청소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산단에 그런 이제 공장 가동률들이 좋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에 미리 대비하는 거. 그래서 한 2가지 측면, 공업용수의 추가 확보하고 또 유사시 관리가 용이하기 위해서 5천 톤짜리 공업용수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용수 3만 톤을 2만 5천 톤으로 줄이고 공업용수 1만 톤을 2만 톤으로 늘립니다. 이런 데는 나온 급수구역 일부가 군봉 급수구역에 편입돼 생활용수 사용량이 감소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전 절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1990년 설치된 나운 공업배수지, 추가 증설로 기업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부도 처리된 제1건설이 짓고 있는 익산 지역 신축 아파트 2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입주민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제1건설은 남중동 298세대와 함여릅 259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공정률은 각각 83%와 76%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공정률 기준상 보증 효과가 발효될 수 있습니다. 제1건설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입주 계약자들에게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수요가 늘고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기존 시간제 보육 독립반 3곳과 통합반 6곳, 11개 반에서 통합반 3곳, 3개 반을 추가해 모두 12곳, 14개 반으로 늘렸습니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유아이며 부모가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로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시간당 2,000원으로 월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군산대와 원광대 등 도내 4년제 대학에서 수준 이하의 논문을 사설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이른바 논문공장을 이용한 한국기관 논문 44건 가운데 13건이 도내 대학의 논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석대가 5편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군산대 3편, 원광대와 전주대 각 2편, 전북대 1편 등입니다. 논문 공장은 가짜 논문이나 표절 논문을 작성해주고 학술지에 등재시켜주는 곳입니다. 군산 조촌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노인 2명이 화물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5분쯤 군산 조촌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 2명을 잇따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노인들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보행자들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검찰의 1심 선고 항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지난 2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실수로 10분 동안 마이크를 잡은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선관위에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스마트팜에서 특용작물을 표준화하는 재배 연구를 시작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특용작물 스마트팜 생산 표준화 연구동을 구축하고 특용작물을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구동은 온도와 습도, 인공광 등을 통해 재배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곳에서 황기와 도라지, 천궁 등을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전주시 덕진구 권 3등로 현 전북문학관부지에서 전북문학예술인회관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45년의 역사를 지닌 전북문학관은 총사업비 157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까지 현대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인근 주택과 조화를 이룬 개방형 지상 1층 구조로 조성되며 전시실, 수장고, 갤러리 카페,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게 됩니다. 임실군이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통학택시 지원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집과 학교 간 거리가 2km 이상,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 등 하교 시간에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회 500원으로 책정됐으며 취약계층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없는 완주군이 완주 세무서 신설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업자 등록수는
18,806건에 달하며 여기에 테크노밸리 제2 일반 산업단지가 분양 중이고 향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수송되면 사업체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경제 선장세에 세무 민원이 늘고 있어 군은 완주세무서 신설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한편 이달부터 군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올해 소외된 이웃의 나눔을 실천하고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해 온정과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로 온정이 넘치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 인구정책 표어 공모전에서 2030 결혼의 주호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0월 진행한 공모전에 접수된 60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상작 7건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2030 결혼의 주호는 30세 이하 청년이 결혼하면 월 10만 원 한도의 저축통장과 결혼 5년 안에 출산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정작은 어린이 놀이시설 확대와 돌봄 정책, 무료 예식 공간 조성 등으로 수상자들에겐 모두 28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익산시가 SRT 여행객과 전문가가 뽑은 최고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SRT 어워드에서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SRT 어워드는 독자 12,000여 명의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에디터 등 전문가 평가, 방문 관광객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을 통해 최고 여행지 10곳을 뽑았습니다. 익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백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로 각광받았습니다. 군산시가 먹거리지수 우수지자체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먹거리지수 평가 결과 전국 159개 지자체 가운데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최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민관협의체인 군산먹거리위원회를 통해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해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먹거리 체계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전국 15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부의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D등급에서 2년 후 A등급으로 평가된 이후 3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는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정책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서부 새마을금고가 MG 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사업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200만 원을 지원받아 오산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파에 대비해 창호 교체, 화장실 단열 시공 등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시 옥서면에 위치한 옥봉 어린이집이 바자회 수익금 4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레몬청 등을 판매해 마련한 소중한 기탁금은 관내 어려운 가정의 등유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